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오후 3시.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72살의 정윤식 씨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갖는 소개팅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그는 몇 번이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더군요. 윤식 씨의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자유롭고 좋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 대화를 나눌 사람이 간절히 필요해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순간들, 좋은 일이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는 적막함,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소개팅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랜 지인의 소개로 60살의 윤정혜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참한 분이에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그 말에 작은 기대를 품고 나왔죠. 윤식 씨는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첫인상은 중요하니까요. 카페 문이 열리고 우아한 한복을 입은 윤정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윤식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혜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갈했습니다. 윤식 씨는 그 순간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정혜 씨의 눈빛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시죠. 윤식 씨는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예의는 젊은 시절부터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 속에서도 묘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윤식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외로움에 지친 노년의 가슴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정윤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로 놓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카페는 조용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윤식 씨는 목을 가다듬고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소일거리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과 음반을 파는 곳인데 수익보다는 취미 삼아 하는 일이죠. 윤식 씨는 자신의 작은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평생 모아온 LP판과 책들로 시작한 소박한 사업이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살고 있고 가끔 영상 통화만 하지요. 명절에도 못 오는 경우가 많아서 집이 더 조용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도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서로 다른 삶의 방향을 원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윤식 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여행지, 취미까지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해요. 특히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는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윤정혜 씨가 말하자 윤식 씨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저도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제 가게에는 오래된 클래식 LP판이 많아요.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러보시겠어요? 서로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며 미소를 짓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카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식 씨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윤정혜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윤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꼭 결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마음이 맞는 거겠죠. 이 나이의 형식보다는 서로 편한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윤정희 씨는 그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순간 윤식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갑자기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함께 살게 된다면 재산은 공동 관리했으면 합니다. 윤식 씨의 손이 미묘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재산이요? 네. 각자의 연금을 합쳐서 공동으로 쓰는 거죠. 아무래도 노후 생활이니까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윤식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과 연금은 그에게 중요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온전히 공개하지 않았던 재산 상태를 새로운 관계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건 서로 더 깊은 신뢰가 쌓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윤식 씨의 표정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그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윤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녀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갑자기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재산 공유를 언급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조건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윤식 씨는 화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앞으로 나올 조건들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아무렇지 않게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이요? 윤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나이 들수록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곳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윤정희 씨의 눈빛에는 동남아시아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식 씨에게 이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익숙한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친구들도 여기 있고 정든 곳에서 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윤식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일상은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손주가 가끔 찾아오는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너무 큰 변화였습니다. 윤정희 씨는 윤식 씨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윤식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갑자기 제시된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그는 이 만남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에요. 윤정희 씨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식 씨는 이제 무슨 조건이 나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떤 거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저한테 용돈으로 주셨으면 해요. 이번엔 윤식 씨가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했습니다. 저한테요? 네, 저는 이제 일을 안 하고 싶어요. 이제껏 혼자 살아오면서 충분히 애썼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편히 살고 싶어요. 윤정희 씨는 당연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식 씨는 황당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소개팅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비즈니스 미팅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윤식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를 배우자로 보는 것과 경제적 책임을 지는 대상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솔직할수록 좋잖아요. 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해두는 게 나중에 서로 상처받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윤정희 씨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윤식 씨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자신을 배우자로 보는 걸까? 아니면 후원자로 보는 걸까? 윤식 씨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함께 노년을 보낼 동반자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사람. 하지만 윤정희 씨가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에요. 윤정희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윤식 씨는 마지막 조건이 무엇일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뭐죠? 같이 살아도 각자 방을 쓰는 거예요. 윤식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조건은 앞의 세 가지보다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였습니다. 이건 동거라기보다는 그냥 룸메이트 아닌가요? 그의 솔직한 질문에 윤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로의 공간은 존중해야죠. 그리고 저는 누군가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게 불편해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편이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윤식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네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외국으로 떠나고, 매달 용돈을 주고, 각자 방을 쓰는 것. 이것이 과연 그가 원했던 배우자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저 편한 생활을 위한 동반자를 찾고 있는 걸까요? 윤식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기대와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카페의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는 동안 윤식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윤정희 씨의 조건들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만남에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감정적인 교류와 따뜻한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것은 마치 계약 조항과도 같았습니다. 윤식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윤정희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죄송합니다, 정희 씨.
조건을 듣고 나니 저는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식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글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동반자를 원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윤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노년의 동반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함께 늙어가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맞는 거 아닐까요? 윤식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년에 필요한 것이 경제적 조건이나 계약 같은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교감과 이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비쳤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아직 인연이 아닌 걸까요? 그녀의 말에 윤식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늘 만남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윤식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윤정혜 씨도 품위 있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지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윤정혜 씨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기대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카페의 문이 닫히고 윤식 씨의 모습은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창가에 홀로 남아 차가운 차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노년을 위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윤식 씨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두 사람이지만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윤식 씨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초겨울의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윤식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노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그는 중얼거리며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혼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외로웠지만 무언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가 후회하는 건 더 싫었습니다. 윤식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고 매달 용돈을 주고 각자 방을 쓰는 관계. 그것은 그가 원하는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 윤식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조건이나 계약 같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교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라면 외로움과 함께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윤식 씨의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그에게는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책장에는 평생 모아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싱크대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치와 진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혼자라도 괜찮아.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때까지는 이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지. 윤식 씨는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외롭고 쓸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며 윤식 씨는 오늘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분명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지적이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존경할 만했죠.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조건들은 윤식 씨에게 너무 실용적이고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관계란 그렇게 계약처럼 맺어지는 게 아니지. 밥상을 차리면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라 간소했지만 그래도 정갈하게 상을 차리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윤식 씨는 문득 자신의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바쁜 일상 탓에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가끔 영상 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들에게 전화해 봐야겠다. 식사를 마친 후 윤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여전히 오늘의 만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누군가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그가 바라는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식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했습니다. 오랜만에 가게에 가서 정리를 좀 해야겠군. 윤식 씨가 운영하는 작은 책방과 음반 가게는 그에게 소일거리이자 즐거움의 원천이었습니다. 비록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오래된 책과 LP판들 사이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윤식 씨는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클래식 LP가 있나요? 중년의 남성 손님이 물었습니다. 윤식 씨는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최근 구한 레코드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그는 문득 어제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윤정혜 씨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었죠. 그 생각에 그의 마음에 잠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혹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있으신가요? 손님의 질문에 윤식 씨는 생각에서 빠져나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습니다. 특별히 보관해둔 판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진열장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LP를 꺼내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윤식 씨는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의 일상에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오랜 친구인 박종현 씨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로 매주 한두 번씩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였습니다. 어제 소개팅은 어땠나? 잘 됐어? 종현 씨의 질문에 윤식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좋은 분이긴 했지만 서로 원하는 게 달랐어. 그래, 어떤 점에서? 윤식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윤정혜 씨의 4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종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그건 연애가 아니라 사업 제안 아닌가? 넌 잘 판단한 것 같아. 종현 씨의 말에 윤식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의 솔직한 반응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마. 좋은 인연은 급하게 찾아지는 게 아니야. 종현 씨의 조언은 윤식 씨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 급할 것 없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어. 두 사람은 가게 뒤편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바둑을 두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바둑알이 놓이는 소리와 간간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윤식 씨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윤식 씨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상쾌한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노란 은행잎들이 길가에 수놓은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옆에 앉은 노부인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65살 정도로 보였으며 단정한 차림새와 안경 너머로 책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식 씨는 무심코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을 살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윤식 씨가 젊은 시절 깊이 감명받았던 책이었습니다. 혹시 헤세의 책을 처음 읽으시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노부인은 책에서 시선을 들어 윤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여러 번 읽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가끔 다시 꺼내 읽곤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윤식 씨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전을 한번 읽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녀는 다시 찾아 읽을 만큼 문학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주제가 마음에 와닿아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 씨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통찰력이 그녀의 말 속에 묻어났고 윤식 씨는 그 대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책방 추억의 책갈피를 아세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인데 오래된 책과 LP판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윤식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강남역 근처에 그 책방이요? 한번 지나가다 본 적은 있어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네요. 언제든지 오세요.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윤식 씨의 제안에 미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계약 같은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초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공원 벤치에 앉아 책과 음악 그리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숙 씨도 윤식 씨처럼 홀로 지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해요. 그 시간이 있어야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니까요. 그녀의 말에 윤식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미숙 씨는 내일 책방에 들르겠다고 약속했고 윤식 씨는 기대감을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식 씨는 오늘의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소개팅도 아니었고 어떤 조건이나 기대도 없었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교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보다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구나. 윤식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그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가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책방을 평소보다 일찍 열어야겠다고. 그리고 미숙 씨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미리 골라놓아야겠다고. 윤식 씨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설렘과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